그다음에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외계 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예,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걸 고등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자세하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거죠. 무엇가 진짜 그러니까 자세하게 모든 걸 이 교과서에 있는 걸 자세하게 공부해서 아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실제로 보이는 것 관찰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가 이거를 이제 보자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근거를 보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셔야 되고 지금 비디오를 절반이 꿋꿋하게 안 켜시는데 이제 오늘 폭탄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아니죠. 거기는 좀 저녁이니까 폭탄일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비디오를 안 켜시면 이제 집중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중을 위해서도 제발 켜주세요. 왜냐하면 안 켜시면 이제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대로 수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해요. 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네. 교수 회의해도 저 막 비디오 키라고 그래도 저도 안 켜고 막 이해는 하는데 자 이런 거. Scientists find a cloudless hot Jupiter exoplanet with a four-day year. 그러니까 4-day year라는 것은 태양 같은 별에 공전을 하는데 4일에 한 번 공전. 그러니까 4일마다 지구 시간으로 4일마다 한 살씩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지금 수천 살 됐어요, 벌써.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이제 나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보면 Planetary Sleuthing finds triple star world. 네. 이건 뭐냐면 행성 헌터 이런 거. 행성 사냥꾼들이 트리플 스타 월드를 찾았고 뭐 이제 그렇다 이런 게 좀 계속 나와 계속. 네. 네. 이게 다 그 행성 관련된 뉴스들. 네. 자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자 우리 분이 외계 행성 찾는 이유는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채팅에서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뭐 간단하게 길게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답을 뭐 다 아실 테지만 써보세요.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구 멸망 대비 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우주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답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갤럭시 클러스터스 그러니까 갤럭시들이 수십 개가 모이는 거예요. 갤럭시. 근데 워낙 이 갤럭시들의 질량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휩니다. 예, 공간이 커브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갤럭시 너머에 있는 갤럭시에서 오는 빛이 짜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선 같은 게. 이게 이제 이 뒤에 있는 그 갤럭시의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렌즈가 좀 이상하게 생기면 이렇게 뒤틀려서 보이잖아요. 뒤틀려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게 다 맞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아주 멀리 있는 조그만 한 점만 봐도요. 수천 개의 갤럭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하나하나당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드렸죠. 기름이 10만 광년 그 안에 2천억 개의 별 최소한.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네 여기도 있고 갤럭시 is explained에서 갤럭시가 우주에 한 2 트릴리언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이게 이제 2016년에 스타디한 거고요. 작년 스타디로는 2 트릴리언은 안 되고 200 밀리언이다. 200 빌리언, 200 빌리언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2 트릴리언 2조죠. 200 빌리언이면 2천억. 네, 이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튼간에 우주에 갤럭시가 최소한 2천억에서 2조 정도 있는 거예요. 갤럭시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갤럭시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NGC 5634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6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가까 6천만 광년 거의 근거리 은하입니다. 거의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근거리 은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별들이 최소한 2천억 개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름이어야 10만 광년 지름이. 여기 좀 질문이 있네요. 이런 이름들은 되게 발견자 이름. 이 엔지스는요, 뭐 New General Catalog 그래가지고 새로운 은하가 발견될 때마다 이제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네, New General Catalog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 생각해보자. 2족의 은하, 2족 은하. 그다음에 2천억 개의 별, 별이 2조 곱하기 2천억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이 별들마다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고, 지구, 뭐 목성, 달 이런 거, 저기 뭐 화성, 금성 이런 것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지구와 같은 어떤 적합한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들이 있으면 우리 은하계 최소한 3억 개의 habitable planets가 있을 것이다. 사람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는 행성만 한 3억 개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예측이 그죠? 3억 개 예측이 뭐예요? 진화론이 맞으면 어디선가 조건이 맞으면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계 생명체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수조 달러들 매년을 써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진화론이 맞다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왜냐하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을 거라는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구가 왜냐하면 그 조건이 되지 않고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생명체가 옮겨왔을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에도 가는 거고, 왜냐하면 화성에서부터 실려와서 뭐 지구로 왔을 것이다. 뭐 어디 뭐 유로파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많은 그런 연구 제안서들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제안서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겁니다. 뭐 NGC하고 그냥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NGC는 그냥 은하들에 붙이는 그냥 넘버예요. 예. 그냥 New General Catalog. 그래서 NGC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은하의 뭐 은하에 그냥 뭐 인하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관련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오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진화는 100% 맞다고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CNN인데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Earth-like exoplanet,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있는 별에서 지구 비슷한 어떠한 그 행성을 발견했고, 그 별도 우리 태양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작년 기사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CNN 기사에 났던 것 같은데, 디텍팅 엑소플랜 해가지고. 자, 1, 2, 3을 적어보세요. 이게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확대사진? 확대사진이나 사진이나 어쨌든 간에. 네. 자,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한번 번호를 써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답, 그림입니다. 100% 그림입니다. 사진은 빵이에요,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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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100%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될까요? 자, 1, 2, 3, 4입니다. 많이 발견된다, 겨우 몇 개만 발견된다,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짓이다, 모르겠다. 1, 2, 3, 4 중에 좀 적어보세요. 2번, 3번, 거짓이다도 나왔네요. 또 3번 또. 분위기 보니까 거짓일 것 같아요. 그죠?
딱 분위기 보니까 거짓일 것 같아. 지금 거짓을 쓴 것 같아요. 또 3번. 네. 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바뀌었어요. 다시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우 몇 개만 발견된다. 소신껏 쓰세요. 소신껏. 제가 막 따로 막 이름 불러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소신껏 쓰세요. 모르겠다. 좋습니다. 네. 다 틀리셨나요? 정답 많이 발견된다. 전부 아까 이거 다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발견된다네. 왜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이거 오늘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여기 엑소플래닛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나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발견되는 거 넘버원 여태까지 발견된 거 4,900개. 네. 여기 보면 이제 넵튠 라이크 뭐 이런 거는 가스 자이언트 이런 거는 이제 뭐 목성, 토성 같이 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트레스티어 이런 게 이제 뭐 화성, 금성, 수성, 지구 그걸 이제 트레스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래닛 네임 이제 오늘 발견된 거 플래닛 네임도 이제 졌어요. 예. 가스 자이언트고 보면 이제 이게 대다수입니다. 가스 자이언트. 자, 많아요.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분명히 그림이라고 그랬고 사진은 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 외계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알아맞혀요.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이 외계 이제 항성이 이렇게 있고요. 항성을 돌잖아요. 돌아가지고 한 6일쯤 이렇게 왔어요. 우리 행성이. 그럼 거기에 대기가 있으면 대기가 이제 빛에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에 있는 별빛이 쭉 오다가 이 행성의 그 대기를 만나면 거기서 이제 absorb 이 포톤이 이제 뭐죠? 그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이뭐 스펙트럼 아까 무슨 제가 한 일 중에 보면 그 멀티 오브젝트 스펙트로그래피 해가지고 막 그 레시프트로 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펙트럼 보면 이렇게 다크 라인이 나와요. 그럼 이게 지문 비슷해. 지문 같아가지고 이게 뭐 수소다, 뭐 질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포지션이 정확하게 이제 별이 있고 별에 이런 빛이 있는데 그 별의 그 가장자리를 이제 이러한 행성이 통과하면서 딱 맞아야죠 뭔가 그죠?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끔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별에 대기가 힐륨이 많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니 아까는 또 뭐 못 본다며. 아까 뭐 아니 뭐 저기 사진 아니라며 빵이라며. 그러더니 또 많이 발견된다며. 그러더니 대기까지 알 수 있다며.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될 것 같아요. 질문. 일반적으로 외계 행성들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요. 일반적으로 외계 행성들이 지금 말씀드린 행성이죠. 외계 행성들을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모양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모양을. 네, 아니요를 적어주세요. 네, 두 분, 네, 세 분. 아니요 한 분 나왔습니다. 아니요 두 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틀려주셔야 강사가 좀 할 맛이 나요. 다 맞추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혹시 틀리셨으면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괜찮습니다. 강사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답 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쫓아서 하셔야 돼요. 아까 그림 그 행성의 어떤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했을 때 100% 그림이다. 넘버 1 100% 그림. 많이 발견되나? 많이 발견돼요. 5,000개 발견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은 대기의 성분까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계 행성들을 어떤 경우는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first direct image of two giant exoplanets orbiting sun system. 그러니까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있고 주피로 같은 게 막 두 개가 도는 것을 first direct image야. 그게 2020년.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다는 얘기죠. 그죠? 쉽지 않고 굉장히 드문 얘기다. 그나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년 전, 15년 전 일할 때 이제 제그 애스트로피직스, 뭐 애스트로노머스 이런 동료들이 이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걸 이제 제가 많이 봤는데요.
코로나 그래프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개기일식 있죠, 개기일식. 개기일식 때에 태양을 이제 뭐가 가리죠? 달이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이 가리면은 주변이 갑자기 깜깜해지죠. 사실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체 망원경을 쓰면요, 개기일식 때는 그 태양 옆에 있는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에딩턴 경이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관측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기도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별이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제 별이 막 반사하잖아요. 너무 이게 밝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까만 그 뭐죠? 까만 거 볼까요? 까만 걸로 까만데 까만 거 하니까 안 되는구나. 흰 걸 써볼까요? 노란 거 써보자. 네. 가리는 거예요. 딱.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본 것 같이 이 별빛을 딱 가리니까 요게 보이네? 요게 보이네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giant exoplan이에요. giant. 네. 여기 이제 300광년 떨어진 겁니다. 300광년. light year. 300 지구로부터 300광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면 계속 도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연도 있죠. 2012년에 2010년부터 2009년인가 뭐 16년인가요? 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쭉 관측을 한 것을 이제 모아서 놓은 거죠. 네 개의 엑소플래닛가 이제 HR8799라는 별을 이제 도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 그래프를 써서 이렇게 가렸죠. 자, there is a catch.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There is a catch.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there is a, 아이고, 슬라이드가 바뀌었네. 원래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false color composite image.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컬러가 실제 컬러는 아니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여러 개 찍어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4년, 2006년 안 보이죠? 2010년 안 보이고, 2012년 보여. 그죠? 왜냐하면 여기 코로나 그래프로 여기를 이제 가렸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행성의 어떤 그림 같은 거 보여줬는데 그건 사진이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is a catch라고 했죠. 이 catch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요. 여기 보면 planet mass라는 게 목성의 20배. 목성이 이제 뭐 목성의 2배에서 한 크게는 20배까지 있는 거예요. 20배. 자, 근데 목성이 얼마나 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성인데요. 주피터 남극, 북극 보는 거고요.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이거 다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요, 1300가가 들어요. 목성을 텅텅 비게 해가지고 그 안에 지구를 쏙 집어넣잖아요. 지구가 1300가가 들어가요. 1300개. 무지무지하게 커요, 이 주피터가. 네? 근데 주피터의 매스가 20배예요. 매스하고 볼륨하고 비례하죠. 그러니까 20배니까 지구가 여기는 뭐 1000개면 2만 한 3만 개 들어가네. 3만 개. 그죠? 이 외계 행성에는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3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거의 태양 가깝게 큰 거예요. 이거는. 태양의 한 5분의 1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되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그림이고 사진이 아니다. 이걸 아시고요. 제일 이게 이제 뭐 사진 몇 개 중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 이것도 이제 자이언트 가스고요. 이제 목성같이 큰 거. 그다음에 굉장히 가깝죠. 이 별하고. 코로나 그래프로 여기를 이제 가렸죠. 굉장히 가깝고. 네. 이게 목성에 한 20배 되는, 네,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한 2만 개 들어갈 만한 굉장히 큰 게 가장 잘 보이는 게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 카이퍼 벨트를 잠깐 보면요. 아까 뭐 제가 뭐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이퍼 벨트의 이제 플로로 옛날에는 우리 행성의 가족이었다가 가족이 아닌 것 같네. 그냥 카이퍼 벨트의 하나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뭐 플루로 있고 여기 막 지금 발견된 이런 것들 얘네들은 해성이라서 여기 놓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놓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해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명왕성인데 명왕성을 도는 달이 있어요. 캐런이라고 그래. 캐런. 그다음에 달을 또 2개의 돌덩어리가 돌아요. 야,
그 조그만 데를 조그만 게 돌고 더 조그만 게 돌아요. 신기해요. 하여튼. 근데요, 이거 사진 아닙니다. 이것도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허블이 아까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 바깥에 대기를 뚫지 않고 직접 보니까 정밀하게 본다고 그랬죠. 허블로 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보입니까? 약간 무늬가 있네. 이 정도 보죠. 그죠? 약간 무늬가 있네. 이게 다예요. 이게 허블로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제임스 웹으로 만일 이걸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단 자세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긴 자세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7년 전인가 우주선이 이제 뉴 호라이즌, 이게 제가 일할 때는 플루로 익스프레스에서 한참 이제 막 개발하고 있었는데 뉴 호라이즌호라는 게 가가지고요 근접 촬영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찍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대기들이 막 있고 막 대기들이 막 움직여요. 왜 움직이나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빙하 같은 게 막 움직이는데 지구의 빙하는 물이잖아요. 여기는 질소예요, 질소. 왜냐하면 이제 77 켈빈 밑에 내려가면 질소가 이제 액체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온도가 낮으니까 질소가 막 흐릅니다. 근데 질소가 얼음처럼 굳어서 흐르는 거죠. 액체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지하게 온도가 낮은 거죠. 그다음에 대기도 있어요. 근데 대기까지 이렇게 있을 줄 몰랐네. 네, 메테인도 있고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 질소 있고 물도 있고. 근데 이 우주선이 가서 봐야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볼까요? 지구, 우리가 태양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도요.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직접 가야 보이는데 수백 광년 떨어진 게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목성에 막 수십 배 떨어져야지 이렇게 수십 배 클 정도 커야지 보이지. 지구 같은 건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불가능. 그러니까 사진 아니고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 100%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사진이구나. 얘네는 여러분 그렇게 블루어리하게 보인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직접 가서 보야만 알 수 있고 직접 가서 봐야만 야, 그게 영왕성이 차갑게 식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막 대기 활동이 있네? 아니 저기 지각 활동이 있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대기까지 있네? 신기하네. 그래서 복습 질문,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외계 행성들의 색깔과 텍스처를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맞추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외계 행성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봤잖아요. 어떤 걸 볼 수 있고 어떤 걸 못 보고 제일 가장 잘 보이는 게 뭐고, 그죠? 그 제일 잘 보이는 행성이 어느 정도 큰 거고 봤습니다. 이 행성들의 색깔과 텍스처를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대답해주세요. 네, 이거는 100%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거 예 하시면 지금 아마 주무셨거나 또 누워 계셨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면, 네, 사진이 아니라면 아니요, 아닙니다. 못 봅니다. 텍스처란 뭐냐면 여기 무늬가 있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뭐 있고 이런 거 절대 못 봅니다. 외계 행성. 그 여러분 내한부나 아마 명왕성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명왕성 말고요. 태양계 밖의 행성들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 알파 센토리, 뭐 프록시마 이렇게 얘기해서 4.3광년, 뭐 4.24광년인가 뭐 그래요. 빛이 한 4년간 가는 거리인데요. 굉장히 가장 가깝다고 그래도 굉장히 먼 겁니다, 여러분. 네. 못 봅니다, 절대로. 없다. 자, 그럼 이런 기사는 뭐죠? 이게 이제 몇 년 된 거지만 CNN에 보면 뭐 이런 기사가 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구만한 행성 발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는데요. 자, 그럼 질문.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또 예, 아니요 써보시죠. 실제로 발견될 것 같습니까? 몇 발견됐습니까? 자, 요건 좀 까다로울까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예, 아니요. 이건 좀 이제 애매하죠? 네, 좋습니다. 답은 발견된다고 합니다. 발견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망원경 여러 개 쓰는데 이제 이 5년 전인가 은퇴한 망원경이 이제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arth size, 지구만 해요. 그 다음에 habitable zone planet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 뭐죠? 그 이제 별들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해 가지고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학설이니까 그런 게 발견됐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까 분명히 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니면 직접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발견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고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제가 뽑아놨는데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트랜짓 메소드. 트랜짓 메소드란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별에 이제 행성이 돌아요. 주피로가 돌아요. 그러면 주피로가 돌아가지고 여기 딱 자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그 스타로부터 오는 빛의 광도가 좀 낮아지겠죠,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brightness거든요. brightness가 조금 뿅 하고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그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별이 얼마나고 이 별로부터 얼만큼 아니 저기 행성이 얼마나고 이 별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속도로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밀도도 알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요. 추정이 가능합니다. 계산상으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제약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보이죠, 그죠? 우리하고 이제 평평하게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못 보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radial velocity method 그래가지고 다플러 이펙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명체들이 우리 쪽으로 막 오면요, 파장이 컴프레스예요, 컴프레스. 그래서 이제 적색현이 뭐죠? 블루 시프트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레드 시프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무슨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지문같이, 그죠? 수소가 있다, 뭐가 있다, 뭐 그게 아까는 이제 absorption 스펙트럼이고 또 이제 emission 스펙트럼은 스타로부터 이제 빛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까만 점이 아니라 그 밝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emission 스펙트럼이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쪽으로 편향이 되면 블루 시프트, 이쪽으로 편향이 되면 레드 시프트. 반대로 바뀌었는데 하여튼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이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나 가까워지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별이 흔들린다면 흔들리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흔들려요? 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요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성이 상당히 커요. 막 목성만 해.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제 워블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태양도요. 지구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서로 살이 도는 거예요, 인력적으로. 근데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태양이 워낙 크고 지구는 조그마니까 태양이 이제 안 움직이는 거로 이제 보는 거지. 실제로는 약간씩은 움직인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 별들과 이 행성들 간의 그 간격이 좀 가깝고 크기가 차이가 생각보다 없으면요, 별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흔들림을 측정을 하면 이 별이 지금 이만큼 밝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질량이 되는데 저게 어느 정도 흔들리고 어느 주기로 흔들리니까 얼마나 행성이 어느 정도 주기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radio velocity meth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면 한번 끄떡끄떡을 해주세요. 제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흔들림은 대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absorption 스펙트럼을 보는 거고요. 대기 성분을 아는 것은 이건 이제 emission 스펙트럼이니까 이건 대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비교적 덜 써야지는 건데 근데 제가 뭐 넣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gravitational micro lensing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공간이 막 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이 별이에요. 근데 별하고 지구 사이에 또 큰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이 별 때문에 이제 별의 질량으로 인해서 공간에 디스토션이 생기거든요. 컬브가 생겨요. 그럼 공간이 컬브가 생기면 빛은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직진을 해요. 근데 공간 자체가 휘니까 빛이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똑바로 가는데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이제 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아시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라비테이셔널 렌징 효과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the gravity from the closer star acts as a lens.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before, after.
더 밝게 보이죠. 크게 보이고. 이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렌즈, 그러니까 오목 그 볼록 렌즈를 쓰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별에 이제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그럼 그 행성에 이제 그 행성이 이제 물론 정확하게 그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그러는데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볼록 렌즈가 있다가 지금 볼록 렌즈 가장자리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그래요. 그 링 아인슈타인 링 정도의 이제 이 행성이 포진을 해 있으면 그러면 이 행성의 매스가 있잖아요. 그 매스가 이 렌즈 이펙트를 그 순간적으로 인핸스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뿅 뭐가 나타나죠? 그죠? The planet causes a small blip on the grap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뿅 뭐가 나타나요.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의 행성이 어느 사이즈 되는 게 어느 속도로 어떻게 도는구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뭐 제가 이제 이 뭐 빅뱅론 이런 거 강의를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쉬운 그 초반에 그 인트로덕션 할 때 하는 강의인데 오늘 이제 쉬운 것만 제가 모아봤거든요. 또 어려워가지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아니 어렵진 않죠? 위슈입니다. 잘 따라오시는 걸로 위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Earth-like planet 해가지고 뭐 나사's Kepler's Hall of Fame, Hall of Fame 뭐예요? 명예의 전당, 뭐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all this depiction입니다. 사진 아니에요. 이거 보면 막 볼 수 있고 케플러 186F 뭐 어쩌고 어쩌고 이게 이제 케플러 망원경으로 이제 발견을 한 건지 케플러라는 이름 붙이나 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전부 all this depiction이에요. all this depiction이에요. all this depiction. 100%. 여기도. 네, 여기 쫙 있죠. 여기 뭐 케플러로 한 것도 있고 다른 걸로 한 것도 있고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나사에 같이 일하던 후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총각일 때는 뭐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요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요 부분을 강의한 걸 내가 보내줬어요. 그때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이거 다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요. 그걸 이 친구가 듣더니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드냐면 아니 형님 이거 아니 이게 뭐 사진이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뭐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나사에서 일하잖아요. 나사에서 일해도 몰라요. 이건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거든요. 몰라요. 이게 다 사진으로 알고 있다고. 이거 사진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들으신 것만 봐도 사진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봐도 사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한다고 뭐 다 안다? 아니에요. 사진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뭐 무슨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 아니면 모릅니다. 자기 분야 아니면 자기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 관련된 걸 일을 해서 많이 뭐 수십 년 동안 뭐 이렇게 뭐 경력을 쌓고 뭐 그런 걸 안다 이런 거 아니면요 몰라요. 근데 많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주로 발견되나? 이게 이제 지구 같은 거 발견됐다고 그랬죠. 아까 transit method 그다음에 radio velocity method 이런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발견되는 게 있는 게 여기 이제 TRAPPIST 1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TRAPPIST 1 시스템인데 잘 보면요 이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거 점점점을 따라가 보니까 이 궤도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몰큐리 우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있잖아요. 이거보다 태양이 훨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지구 같은 행성이 발견됐나 보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트래피스 1 시스템 보니까 여기 보면은 orbital period 있어요. 동전 주기 1.5일, 2.42 day, 4 day. 제일 멀리 있는 게 18 18일. 그죠? 뭐 3주도 안 돼요. 2.5주.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는 얘가요. 자기의 별을 한 바퀴 도는데 2.5주. 그러니까 2.5주마다 한 살씩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지 아까 트랜짓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이 레이디오 벨로시티로 그 관측이 쉬워요. 멀리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하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뭐 27일인가 걸리죠? 그죠? 그런데도 달의 그 중력 때문에 이제 조석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가까이 있는 별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토네이도입니다, 거기는. 1년 365일 해일이 일어나고 만일 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됐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대다수가 그렇다. 대다수가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다. 여기 보면 결국은 케플러 해가지고 발견된 거 대부분이요. 이거 색깔을 바꿔죠. 대부분이 orbital period 4일, 7일, 4일 이거 다 day야 day. 그리고 day라고 돼 있죠. days.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구와 비슷한 게 있네요. 600 그러니까 지구가 365일이니까 675일, 2500일 정도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플래닛 매스를 봐야 돼요. 플래닛 매스. 주피터 매스거든요. 주피터의 7배, 주피터의 22배.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막 2만 개 들어가고 막 할 만한 큰 것. 실경에만 이런 거. 그러니까 큰 거를 보든지 아니면 지구 같은 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 막 말도 안 되게 가까이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든지 이제 그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제 아니죠. 오늘 자료입니다. 제가 참 강사로서 부지런하죠. 네. 몇 달 전에 한 거 그냥 보여드려도 되는데 자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02년에서 오늘 겁니다. 오늘. 자, 오늘까지 발견한 게 4,914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트랜짓 제일 많죠? 노란 게 트랜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레디어 빌라서입니다. 다른 게 쭉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여기 마이크로 렌징도 있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미징으로 된 게 있죠. 여기 보면 잠깐 더 지우고 이미징.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피리어드고 이게 매스거든요. 이게 이제 지구가 1이면요. 지구의 1000배 무거운 거예요. 지구의 1000배, 지구의 5000배 무거운 거네요. 네. 그죠? 그다음에 공전하는 게 지구는 360이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밀리언인 것 같은데 100 뭐야? 1억 년? 공전 주기 1억 년.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죠? 공전 주기 1억 년.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미징하는 거는 뭐 진화론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 생명체가 살거나 뭐 그러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좀 분석을 해보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많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자, 지구가 이거거든요. 지구가 대략 여기 있습니다. 365일 공전하고 이제 플레이니 매스를 지구를 1이라고 본 거니까. 자, Earth-like worlds가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적. 그러니까 이제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뭐 관측을 못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관측된 거 있냐 이거죠.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주피터 사이즈입니다. 5.25U란 건 AU란 건 뭐냐면 이제 태양하고 지구 사이를 1AU라고 그러거든요. Astronomical Unit. 그래서 주피터가 한 5배 되니까 주피터. 자, 그럼 대부분 보면 여기다 주피터만 하거나 주피터보다 훨씬 큰 거. 주피터에 막 500배 되는 것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진화론을 믿는다고 가정을 해도, 진화론을 믿어도 이거는 생명체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구가 365일인데 지구를 막 30일에 한 번씩 돌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구하고 달 사이만큼 가까운 거죠. 여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려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딱 여기. 근데 여기에 발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와 같은 게 발견됐다고 이제 신문에 나는 건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여러분이 100%를 믿어도 굉장히 이제 믿기 힘든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루가 7.7시간밖에 안 하는 초정량 흑포수성 발견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거다.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거다. 여러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 좀 휴식 필요하신가요? 괜찮은가요? 그냥 해도 되겠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30분 이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다 배경 진화론이고 이거는 다 사진 아니고 그림이다, 상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만한 거는 절대로 직접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발견된 게 정말 지구 같은 게 발견된 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기술이 덜 발달돼서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있다고 쳐요. 있다고 쳐. 아, 딱 여기 발견됐어. 딱 요만한 거 발견이 됐어요. 있다고 쳐요. 근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